제가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젠슨항 CEO가 GTC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을 선정을 했습니다. 전 세계 눈이 미국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바로 젠슨항 CEO가 이 GTC 개막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 주목을 한 것인데 어떠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뭐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엔비디아가 AI 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는 거고요. GTC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엔비디아가 AI 시장에서 올해 어떻게 방향성을 이끌고 갈지에 대한 힌트를 제시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가장 중요한 핵심의 변화는요. 단순히 AI가 어떠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을 넘어서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주는 추론 중심의 세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자율주행 그리고 우주 데이터와 같이 이제는 엔비디아가 바라보는 AI 시장이 컴퓨터를 넘어서 로봇과 그리고 자동차, 우주까지도 확산하는 모습을 이번 GTC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젠슨항 CEO의 여러 가지 발언 중에 시장 확대에 대한 자신감은 이번에도 나타났는데요. AI 수요는 내년까지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고 연산 수요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0만 배가 증가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내년까지도 GPU라던가 메모리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번 GTC에서 가장 주목해야 된 투자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요. 칩이 다변화되고 역할 분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GPU와 CPU를 통해서 이 GPU가 대규모의 연산을 하고 응답을 하는 것까지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데이터의 병목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AI에게 어떠한 것을 물어봤을 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은 몇 초가량의 시간이 지연되고 대답을 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LPU라는 게 탑재가 되는데요. 이 LPU는 실시간으로 추론을 하고 응답을 하는 그러한 칩이고요. 그렇게 되면 사용자가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 0.1초 만에 응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AI 처리 효율이 35배나 향상이 되고요. 이제는 단일 칩이 아니라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로 칩의 생태계가 변화된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이 LPU 같은 경우에는요, 또 앞으로 여러 가지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다음 장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록3 LPU가 이번 GTC에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AI 추론의 핵심 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록3 LPU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는 젠슨항의 모습도 확인되고 있죠. 엔비디아 차세대 베라 루빈에 탑재가 되는 건데요. GPU와 역할을 분리를 해서 추론 쪽에 특화되어 있는 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가 학습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주는 건데 여기서 그 구조를 보면 되게 놀랍습니다. 구조를 보게 된다면 64개의 칩이 병렬 구조로 되어 있고요. 칩 면적의 80%가 일반 램이 아니라 SRAM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특징을 보게 되면 추론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응답이 가능해졌다는 거, 그리고 전력 효율이 개선되고 데이터의 이동이 최소화가 되기 때문에 답변이 빨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함께 살펴보시죠. 이번에 여러 가지 젠슨항의 발언이 있었는데 그중에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할 발언은 바로 삼성에게 땡큐라고 외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젠슨항이 삼성이 이 LPU를 생산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삼성 역시나 그록3 LPU가 생산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역할이 점점 더 변화하고 있고요. 특히나 파운드리 부분에서의 활동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단순히 HBM 메모리를 공급하는 회사를 넘어서 이제는 AI 칩까지 함께 생산하는 회사로 제조 파트너사로 지금 퀀텀 점프를 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급 범위도 점점 더 확대가 돼서요. GPU 그리고 CPU용 메모리는 물론이고 이제는 LPU 생산까지 엔비디아가 믿고 맡기는 기업으로 레벨업을 한 것이고요. 이제는 엔비디아 AI 시스템 전체에 삼성이 참여하게
하게 되는 구조로 변화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번 GTC에서 삼성은요, HBM4E를 공개를 했습니다. 전송 속도 같은 경우에는 16GBps고 대역폭은 4TB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영화 500편을 1초 만에 처리할 수 있을 만큼 빠른 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력이고요. 베라 루빈의 최적화된 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을 더 보게 된다면 적층 구조, 고적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하이브리드 본딩, 첨단 패키징 기술이 적용이 되었고 설계와 생산이 통합되어 있는 IDM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에서 최초로 HBM4E에 대한 기술을 공개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SK 하이닉스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젠슨왕에서 직접적인 언급이나 발언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최태원 회장이 젠슨왕 CEO와 함께 동행해서 움직이는 사진이 많이 공개되기도 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현재 HBM 시장 1위인데 그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게 이 GTC에서 베라 루빈에 탑재되어 있는 HBM4를 그냥 완전히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이건 결국에는 HBM4가 베라 루빈에게 꼭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영원한 동반자이다라는 그 자신감을 내비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엔비디아의 HBM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결국에는 그 파일을 보게 됐을 때 1위 자리를 수성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판매가 증가하게 됐을 때 SK 하이닉스의 실적도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전망은 유효합니다. 여기에다가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를 최태원 회장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도 눈에 띄는데요. ADR의 상장을 검토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 그러니까 외국 기업의 주식이 거래되는 그러한 예탁 증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기업인데 미국에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기가 훨씬 더 쉽고요. 밸류에이션 평가가 온전히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지 않고 SK 하이닉스의 가치를 굉장히 정확하게 판단받을 수 있다는 거겠죠.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 경쟁사인 마이크론의 수준까지도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ADR에 대한 이야기를 회장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ADR과 관련된 후속 기사들이 나올 때는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현대차와의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도 전해졌었죠. 엔비디아가 현대차와 그리고 다른 자동차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면서 자율주행 시장에 대한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하이페리온이라는 자율주행 통합 플랫폼을 활용해서인데요. 이 플랫폼은요, 중앙 처리 장치와 그래픽 처리 장치 그리고 센서까지 통합되어 있어서 데이터 센터와 차량의 인공지능을 연결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레벨 2 이상의 자율주행이 일부 적용되어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레벨 4에 대한 로보택시의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라고 이번에 밝혔고요. 로보택시에 대한 지금 경쟁도 점점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합작사인 모셔널을 중심으로 개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현대차를 언급했기 때문에 현대차에게는 당연히 수혜가 기대될 수밖에 없겠죠. 주가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핵심 전략을 보게 되면 차량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인공지능으로 학습하고 이거를 실제로 적용을 해서 지속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건데 엔비디아의 기술과 현대차의 소프트웨어 차량 기술이 접목되면서 이러한 자율주행 시장, 로보택시 시장 속에서도 현대차의 파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세계관이 완성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GTC의 여러 가지 발언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자동차 기술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로봇이라던가 자동차 그리고 우주까지 해서 지금 엔비디아가 말하는 건 AI 시장의 생태계가 점점 더 확장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관련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투자 힌트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답변 도움되시길 바라겠고요. 후속 기사 나오면 저희가 또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